제가 예전에 진짜 처음에 올렸던 그 일러스트레이터 강의 중에 이 선인장 만드는 강의 그거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사실 원래 이 선인장을 만들 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든 건 동그라미 선인장이었잖아요. 이거랑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길쭉한 선인장도 만들고, 선인장 보면은 그 사람같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선인장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선인장은 동그라미 선인장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만들려고 했다가 안 만들었던 선인장을 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때 작업하던 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음. 근데 이 동그라미가 귀엽기는 했어요.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축구공 같이 이렇게 굴리면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선인장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같은 선인장도 원래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을 들고 있는 듯한 선인장? 좀 길쭉한 선인장? 그래서 오늘은 이 그때 만들었던 이 선인장을 기반으로 약간 위의 형태가 좀 다른 그런 디자인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켰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이것도 그 캐릭터예요. 그때 제가 새로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저작권 등록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작권 등록을 하실 때는 캐릭터를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3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캐릭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지 말고 서 있는 형태로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선인장 색깔이 너무 예뻐서 선인장에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선인장을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24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거 이제 놀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9시 넘으면은 버스도 몇 개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리코리코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리코리코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셨나요? 네네, 아이패드로 드로잉 해요.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먼저 하고, 이제 그걸로, 뭐 캐릭터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합니다. 뭐 막 섞어서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연필로 그냥 그렸어요. 이렇게. 아이패드 없어도, 충분히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먼저 그리든 아니면 뭐 그냥 연필로 이런 식으로 대충 스케치를 해서 그리든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패드 없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요거 만드는 거는 올라와져 있고 요거를 좀 변형해서 3D 물처럼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최종 완성본은 요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죠.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림자까지 추가해서 완성을 한 게 이제 완성 작품인데 이게 보시면은 얘는 그림자가 없죠. 얘는 그림자가 없어서 그림자랑 그림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확실히 입체감이 요거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쭉한 요런 수박 같은 형태랑 제가 지금 말하는 선인장이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아이고, 지금 이게 라인이 안 들어가는데 자, 요런 느낌 있죠, 이렇게. 팔 달린 거. 요런 느낌의 선인장 만들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돈을 하면서 이 각도를 좀 잘 잡아주면서 그리면 그냥 선인장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도형을 이어 붙여가지고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최종 완성 목표로 하고 약간 좀 넓혀볼까요? 공간을 좀 넉넉하게 넓혀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아이를 기반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제작을 한다는 게 지금 이 도형을 클릭을 해보면 기본 정보가 나와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요 툴박스를 한번 봐볼게요. 요 툴박스를 보면은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러스트나 아이콘을 만들거나 캐릭터 뭐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입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시리즈물을 만들 건데 지금 10포인트로 이제 잡혀져 있죠, 두께가. 10포인트로 잡혀져 있는데 내가 제작을 지금 하는 거를 아이고, 여기 분리가 됐지. 내가 제작을 하는 거를 갑자기 만약에 제작을 했다. 근데 나는 선을 두껍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막 30포인트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다 동일한 라인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10포인트로 제작을 하고 얘는 두껍게 그리고 싶다고 해서 30포인트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을 두께를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요거 두 개만 두껍게 해서 이상한 게 아닐까요? 전부 다 30포인트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꿔볼게요. 다 30으로 바꿨거든요. 여기는 이제 두꺼우니까 확실히 얘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고 싶을 때는 같은 라인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시리즈물. 저는 화분은 똑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똑같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선인장만 다르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아이패드나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쳐서 그려버리면 이 화분을 똑같이 또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화분을 또 따로 이렇게 제작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화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인장만 디자인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약간 아까 이렇게 사람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 사람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도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도구가 있고 둥근 사각형 도구가 있고 원형 도구가 있는데 원형 도구로 이미 동그라미 이 선인장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한번 해줄게요. 근데 지금 너무 곡선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간 느낌이 느껴집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적당하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긴 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느낌. 자, 제가 아까 전에 30포인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두께가 30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한 두께가 바로 이어져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포인트로 제작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미 이 두께를 10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10포인트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몇 포인트로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두께로 색깔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10포인트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동그라미 선인장을 제작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이콘을 만들든 상품 페이지를 만들든 캐릭터를 만들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를 항상 맞춰주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어떻게 정렬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 3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인장, 그리고 화분, 여기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합쳐져 있는데 이 3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드래그를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은 여기 이렇게 정렬 도구창이 있어요. 도구창이 있고 이 도구창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정렬에 들어가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정렬이 됩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하시든 요거를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빼먹지 말고.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일단 선인장이 지금 화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와져 있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이 방향키. 방향키가 아니라 이게 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괄호를 눌러주시면 뒤로 가져요. 일단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아이고, 한글. 제가 요즘에 그거를 하고 있어요. 영타 연습. 쉬프트. 그 다음에 요거, 괄호. 이게 괄호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가도 있어요. 어디지? 정돈에 가면은 요거예요, 요거. 맨 앞으로 가져온다든지 맨 뒤로 보낸다든지 요 4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진짜 편하게 일러스트레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토샵도 같이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아무튼 단축키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폰트를 무료로 바꿔놓을까요? 무료 폰트.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형체가 나왔죠? 형체가 나왔고 선인장에는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줄게요. 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 선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선 그리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그냥 마우스로만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주고 싶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줄게요. 쉬프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탁탁탁 스냅이 걸립니다. 스냅은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직선이 그려졌죠?
그래서 요거를 잘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거 두 개를 어떻게 3등분을 딱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오브젝트가. 여기에서 그룹을 해줄게요. 이 두 개를 그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제. 자, 그 다음 이렇게 오브젝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해줘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정렬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선을 굉장히 가운데에 잘 그렸나 봐요.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정렬이 된 게. 자, 아무튼 이렇게 선도 그려줬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팔 같은 거 한번 그려줄게요. 팔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줄게요. 지금 너무 동글동글한 느낌이니까 조금만 덜 동글동글하게 제작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팔 하나 그렸으니까 이렇게 옆쪽에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그려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는 막 요만해. 이렇게 되게 얇게 그리면은 이게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거랑 똑같은 두께를 여기다가 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됐죠? 두 개가. 복제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이렇게 두 개? 마우스가 겹쳐진 듯한 느낌. 검정색 마우스, 흰색 마우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복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CC를 사용하시면은 요거 말고 그냥 또 다르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CC가 아니라서 CC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게 두 개가 합쳐졌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복사를 해주시고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형체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죠? 여기 이렇게 검정 색깔 선이 보이죠?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합쳐줄게요. 자, 합쳐주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 근데 조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는 기계가 아니고 정확한 그 각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콘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정확하게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정렬을 한다 하면 정렬에 이제 오른쪽 정렬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라인을 맞추고 싶으니까 오른쪽 정렬. 그럼 이렇게 오른쪽이 딱 맞습니다. 다음 요 아래도 맞춰주고 싶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정렬.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론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서 내가 마우스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셨고 이제 여기에서 패스파인더에 가셔가지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딱 없어지면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뾰족해요. 아이콘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찔릴 것 같은 이런 느낌. 자, 여기에 선에 가셔가지고 단면을 둥근 단면, 모퉁이를 둥근 모퉁이로 선택을 해주면 뾰족하게 되어 있던 이 부분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바뀝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인장 요 팔이 완성이 되었고 이걸 이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줄게요. 여기쯤? 뭐 요런 느낌? 요즘에 예능에 보면은 이렇게 팔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요런 아이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 같으니까 이거를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벌 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높낮이를 좀 줄게요. 자, 이거를 좀 폭을 좀 줄여가지고 좀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인장 손을 이제 좀 그려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도 하트를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트를 또 그려줘도 되지만, 일부러 안 그렸어요. 똑같은 이 하트를 달아주고 싶어서, 요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시라고 해야 되나? 선인장 이거 뾰족뾰족한 것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도 이걸 해주니까 너무 많이 했나?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이게 뭔가 그늘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만화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늘진 느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몇 개 지울게요. 너무, 너무 많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고민 같은 게 생기겠죠? 그걸 좀 짧게 해야 되나? 뭔가 그늘이 좀 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얼굴에 이제 그늘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똑같이 제작을 한다고 해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배열하는 게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뭐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뭐 요런 거를 좀 이제 챙겨줘야겠죠? 요렇게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해줬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샘플로 하나 제작을 요런 느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박 같은 느낌? 저런 느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미 이 원형을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변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좀 떼어 놓고요. 자, 이것도 요거 하나랑 이 큰 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원형을 이제 가지고 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두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살짝 눌러줄게요. 아래로. 다음 살짝 조금 뺄까요?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눌린 듯한 그 약간 펑퍼짐한 호박 같은? 호박 같은 그런 선인장 있잖아요. 그런 선인장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선인장으로 이걸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캐릭터 같은 것도 제작을 하실 때 이렇게 형태를 바로바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누가 물어보셨지? 그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지금 이 선인장으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원래 선인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눌린 선인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반복을 해줍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선인장이 뭔가 눌렸다 펴졌다 눌렸다 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포토샵으로 할 때는 이걸 이렇게 눌리는, 방금 그 작업을 포토샵으로 하면은 이미지가 손상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깨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로 방금 이렇게 해도 전혀 깨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작을 하신다면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 옮겨가지고 GIF 작업을 하는 거는 포토샵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형태가 조금 깔끔하게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잘 못 만든 거죠. 깔끔하게.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할 때도 잘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 선인장을 잘 못 만들었어요. 실패인가? 자,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도 하트를 올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달아줄까요? 말까요? 요것도 이렇게 좀 작은 애로 한번 해줄까요? 살짝 돌려서. 이상하다. 그쵸? 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막 섞어보고 변경해보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좀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돌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뭔가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으로 제작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늘어나는 아이도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원래 기본 형태를 가져와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 선인장이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늘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죠? 자, 선택이 됐다는 게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라 파랑 색깔 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보이죠? 여긴 하얀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이 고정점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살짝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무슨 씨앗 같네요. 약간 해바라기 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가? 자, 한번 지워보고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컬러를 이걸로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늘려볼까요?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건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거는 그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어서 어떻게 해야 예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 뭔가 수박 같네요.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배치를 좀 다시 해줘야겠죠? 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도 비어 있어요. 여기가. 여기 없죠? 씨앗을
씨앗이 아니라 이 가시를 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살짝만 틀어줄게요. 이 정도? 자, 여기 이제 숨어있는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라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 라인들이 지금 작업하면서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잘 못 만든 거죠. 막 이중으로 복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일러스트를 잘 못했나 봐요. 자, 요것도 자꾸 분해가 되죠. 지금 작업하는데 자꾸 분열이 되니까 이렇게 합쳐줄게요, 일단. 요거는 여기 붙어 있는 게 낫나? 일단 한번 붙여 놔 볼게요, 이렇게. 이게 엄청 큰 선인장이 돼 버렸네. 엄청 크죠? 자,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긴 아이도 좀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네요. 지금 다 너무 동글동글하죠? 좀 긴 아이도 하나 복사를 해서 제작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선인장을 그때 만들었던 이유가 그 자수? 그 십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로 문양을 넣는 거? 그 자수를 이제 그 도안으로 쓰려고 이거를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안 했죠. 완성작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완성작을 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원래 이 형태에서 살짝 변형을 해주는 느낌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이 있고 이거를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로 제작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약간 아랫부분만 이렇게 살짝 늘렸어요. 좀 느낌이 달라졌죠? 아래가 살짝 넓어졌죠? 다음 이렇게 이 팔도 여기 붙어 있는데 이 팔도 살짝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경을 해볼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팔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 사람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 놀라는 사람 이모티콘처럼 이런 식으로. 이 놀라는 이모티콘이 이 선인장에서 나온 게 맞나요? 왠지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아, 이 선인장을. 자, 이렇게 선인장 하나 해주고, 이제 이것도 옮겨줄게요. 이 시리즈물은 항상 똑같이 이거를 아이템들을 사용을 해줘야 시리즈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따르게 쓰고, 누구는 또 따르게 쓰면은 시리즈처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림자를 이제 추가를 했었잖아요. 요 아이는. 그래서 여기도 그림자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었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자 넣어줬고
자, 이렇게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하나씩 안 놓고 처음부터 이 그림자 들어간 화분을 썼으면 됐는데, 그쵸?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이 그림자를 하나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 항상 순서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그림자가 들어간 이 화분을 사용했다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그림자를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그냥 일단 가져올까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져올게요. 제가 지금 빛을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빛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있죠. 보면은 빛이 보라 색깔로 해볼게요. 요렇게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바뀌어버렸네. 이거는 초록색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이게 색깔도 그 동일한 컬러를 사용을 해줘야 통일감이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요 선인장도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빛이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림자 넣어볼게요. 이런 느낌? 일단 지금 색깔은 보라 색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정 색깔 위로 이 그림자를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 그림자가 검정 색깔 라인 위로 올라가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없애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색깔이랑 이 검정 라인이랑 합쳐져 있죠.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그림자를 이렇게 작업해서 넣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이랑 면을 분리해 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오브젝트 두 개라는 게 이렇게 지금 이 형태를 복사를 그대로 했거든요. 여기 또 있죠. 자, 여기 지금 오브젝트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색깔만 남겨놓고 선을 지워줍니다. 자, 선이 지워졌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거는 선만 남겨놓고 색깔을 지워줍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 색깔만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다 뒤로 보내줄게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주고요. 자, 그러면 이 8부분도 노출이 되니까 요것도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 좀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줬고요. 이 팔 부분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요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부분만 한번 넣어줄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이것도 항상 이 선이 위로 올라가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이렇게 넣고 싶은 거고요. 여기도 이제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이것도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 할 건지 요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림자 넣어줬죠? 여기서 잘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선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과 면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분열을 해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의 오브젝트가 2개씩 되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선만 남겨두고요. 그러면 면이 이제 없어지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복사해놓은 원본은 색깔만 남겨놓고 선을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색깔들만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뒤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하나는 선만 남겨두고요. 하나는 면만 남겨둡니다. 그 다음 색깔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간단하게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역시 그림자를 좀 넣어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비교할 수 있게 제가 원래 거를 한번 복사를 해두고 그림자를 넣은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는 몇 개 없어요. 진짜 이 컨트롤 시프트 괄호를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9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자 마저 넣을게요. 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1시간 남았네요. 올해는 눈이 안 오려나 봐요. 이 위에 있는 건 그림자를 없는 버전 해볼게요. 비교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애도 이제 그림자를 넣어줘야겠죠? 자, 우리 방금 했던 작업 똑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곡선을 넣어줄게요. 자, 우선 색깔보다는 이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색깔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넣고 싶은 그림자의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이 검정 색깔 라인 위로 이 그림자를 작업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리코리코님 감사합니다. 자, 항상 이렇게 검정 라인 위로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을 해줄게요. 초록 색깔 선택됐죠? 자,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를 선과 면으로 분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2개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하나는 선만 남겨두고 또 하나는 면만 남겨둘게요. 자, 이렇게 하나는 면만 남았고 하나는 선만 남았어요. 다음 내가 원하는 색깔 다 선택을 해주시고 맨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 있어요. 요거 잘 정리를 해주세요. 요런 아이들. 요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넣어줬고요. 요것도 이제 그림자 한번 넣어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이게 빛이 오는 방향을 잘 파악을 하면서 그림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 공부 같은 것도 좀 해두면 좋더라고요. 자, 그림자 이렇게 넣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랑 똑같이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똑같은 위치에는 똑같이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오브젝트 얘를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만 남겨두고 또 하나는 면만 남겨둘게요. 다음 면만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줄게요. 자, 깔끔하게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졌죠? 자, 이제 동그라미 아이들 그림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실 똑같죠? 다 똑같은 작업이에요. 하나만 할 줄 알면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시간만 있으면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요. 자, 이것도 역시 검정 색깔 선보다 위로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림자를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미 분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면, 색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맨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조금 더 곡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곡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넣고 싶다 하면은 더 넣어주면 되고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 없이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넣어줄게요. 요거는 조금 기니까 그림자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검정 색깔 위로 펜 툴을 이용해서 탁탁탁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자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분열이 안 되어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를 해주시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는 선만 남겨주고 자, 또 하나는 면만 남겨줄게요. 다음 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맨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벌써 다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자, 이건 이렇게 오겠죠? 다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